안녕하세요. 닥터 BTS MC 오성현, 김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BTS.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는 유방암의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수술 외에 다른 비수술 치료 방법들이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유방암은 수술 외에 사실은 좀 치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1번 항암 치료. 수술 전에 우리가 좀 검사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뼈 검사도 하고. 그게 이제 다 유방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됐을까 봐 또는 겨드랑이로 전이가 있을까 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MRI는 초음파보다 좀 예민한 장비라서 혹을 조금 더 크게 경계까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평소에는 할 수가 없고 유방암이 진단된 분들을 대상으로 MRI를 찍고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유방암이 너무 크다 이런 분들은 수술보다 항암을 먼저 합니다. 항암 치료를. 그거를 선항암이라고 불러요. 선항암 치료를 만약 했다 내가 그러면 임파선도 전이가 많이 줄어들 거고 유방암 크기도 많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전절제술을 해야 되거나 뭐 겨드랑이 임파선 각창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부분 절제술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최근에는 선항암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자, 내가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내 최종 기수가 너무 높다. 내가 뭐 3기다. 뭐 또는 3기 후반이다. 이런 분들 또는 내가 고위험군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뭐 유방암이 많다. 우리 집에 가족용 유방암이 너무 많다. 내가 너무 어려서 유방암이 진단이 됐다. 이런 분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 3주에 한 번 병원에 가고요. 주사를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횟수는 4번에서 8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겠죠. 자, 항암 치료는 이제 주사로 하는데 보통 한 2번째 주사를 맞고 나면 거리가 대부분 빠집니다. 탈모는 100%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기력도 없어지고 전신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수술보다는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항암 치료를 좀 피하고 싶어 하시죠. 너무 무서워요. 자,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예요. 이제 수술과 항암 치료가 끝났다. 그럼 방사선 치료를 대부분 받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한 부위에다가 방사선을 쬐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의 DNA가 파괴가 되면서 암세포가 자기가 죽겠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그 부위만 이제 시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요. 근데 정상세포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암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완전히 사멸시킬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부분절제술을 내가 했다. 근데 요즘에는 부분절제술이 전절제술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암 부분 절제술을 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고요. 근데 전절제술을 하고 나서도 너무 심하다 또는 임파선 전이가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그런 경우에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언제 시행하냐면 수술하고 한 4에서 6주 뒤에 또는 항암 치료를 했으면 한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그때 이제 시행을 하고요. 요거는 매일 대신에 병원에 가야 돼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10분 정도 또는 한 30분 미만 짧게 이제 시행을 하고 기간은 보통은 뭐 짧은 병원은 4주, 긴 병원은 6주인데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좀 달라서 이렇게 기간이 좀 다른 거고 실제로 그거를 다 모아보면 내가 째는 방사선 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병원은 길게 해서 장점이 있고 이 병원은 짧게 해서 장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암 치료보다는 전신 부작용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진 않은데 일단 매일 병원에 가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지방에 계신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수술했다. 서울까지 매일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근처에서 뭐 따로 숙소를 잡는 병원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방사선 치료만 따로 빼서 내가 사는 연고지 근처에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치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우리의 유방암 종류에 설명을 했었는데 허투 양성 유방암. 자, 허투 유방암인 분들은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은 먹는 약을 좀 드셔야 돼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먹는 약을 매일 아침에 한 번 정도 드셔야 된다. 이제 그런 치료가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암은 수술이 끝이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치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마라톤입니다. 이제 진단이 됐다. 완치까지 엄청나게 긴 마라톤을 하시는데 마라톤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마라톤 굉장히 힘들잖아요. 42.19km를 뛰려면 보통의 체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치료도 이런 마라톤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너무 지쳤어. 처음에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치료에 임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잘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치료 과정을 잘 따르다 보면 이제 마라톤도 결국에는 완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완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의 비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원장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